검단 신도시 2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검단 신도시 11월 달에 23년도를 결산을 해보자면, 11월 달에 9호선 그 연장선 발표가 있었고, 5호선 연장선 발표는 올해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입주를 했던 게 입주 아파트가 우미진 파크뷰 1단지, 2단지, 또 예미지 2차가 입주를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대성 베르힐 요 밑에 있는 거, 그 옆에 예미지, 중심상가 옆에 그 대방 3차, 또 그 모아엘가 그랑데, 그렇고 있었고, 우미린 그 2차죠. 2차도 있었고. 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이제 올해 23년도에 마지막이 되죠. 그 입주는 그렇게 됐고, 내년 입주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안단테가 원래 우리 호반 옆에 그 LH 안단테가 입주하기로 됐었는데, 그 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GS하고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 11월 달에, 이 합의가 돼서, 내년도엔 입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단테 밑에 이제 주상복합이죠. 금강 그 주상복합이 24년도 1월 다음 달에 세대수는 뭐 380세대 정도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게 됐고 분양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입주 소식은 그렇게 끝나고 분양 소식은 분양이 없다가 9월달 그 초에 이제 그 금강 그거 2차 주상복합 입주가 있었고 올 초에 그리고 이제 분양을 했던 게 이제 2단계 쪽에서 분양이 많이 있었죠. 백이역사에 있는 데 쪽에서 분양이 많이 됐고 1단계에서는 이제 롯데 시그니엘 주상복합이 한 480세대 정도 됐나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랬고 이 옆에 우리 저 금호 옆에 대림 이편한 그게 이제 1400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대형 아파트죠. 거기가 이제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역세권에서 분양이 많이 됐고 지금은 이제 백이역세권의 대방 4차 그 다음에 이제 제일풍경채 4차, 또 백삼역세권에서는 이제 중흥 S클래스가 분양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흥 S클래스 103역 옆에 이제 그 제일풍경채 3차가 이제 입지가 좋습니다. 그거에 이제 분양 예정에 있고, 이제 24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직 공고가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양 계획이 있고. 다른 마지막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의 분양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매스컴에서 항상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신도시가 많을 때는 뭐 옛날에 호반 분양이라든지 우미린 분양할 때는 검단 신도시는 잘 안 나왔어요. 노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그 노출의 효과가 많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률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가 이제 입주가 거의 다 됐으니까 거의 29개 단지가 1단계가 제일 많잖아요. 34,000세대니까 75,000세대 중에 절반이고 옛날로 치면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양은 그렇게 이제 예정돼 있는데 내년도에 또 계속 분양이 있다. 24년도에도. 그래서 청약을 미리 준비해 놓으려면 제가 우리 호반 한 2년 전서부터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전세를 살고 분양 자격을 얻고 그러면 지금 청약 받는 거에 벌써 6개월 이상이니까 인천 거주가 굉장히 좋다. 이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때서부터 저의 얘기 듣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분양 여기도 좋지만 3기 신도시가 이제 대장지구 말고 대장지구는 부천이고 계양 테크노밸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전세를 들어오셔서 살고 있으신 분도 인천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 땅이니까 거주지 우선 혜택이 이제 있죠.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50%는 이미 이제 인천 쪽에 먼저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경기 서울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 저번 달에 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시범단지가 이제 신도시가 있으면은 시범단지 옛날에는 1기는 시범단지인데 이제 2기서부터는 시범단지란 말 안,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 옆에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을 시범단지라고 많이 하는데 최초에 이제 입주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시범단지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죠.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호반 또 옆에 우미린 또 그 옆에 그 금호 요번에 분양안이 이제 대림 이편안도 그렇게 되겠고 롯데도 그렇게 시범단지 옛날로 치면 그런 조건이 될 거고 또 모아일과 그랑데 밑에 옆에 있잖아요. 요번에 분양한 그 대림 이편안 건너편에 바로 있고 금강 요번에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시범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원래 시범단지는 이제 먼저 입주해서 한 몇 년 지난 그런 데인데 그런 쪽의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저번 달에 말씀을 드릴 때 판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 4배가 올랐고 동탄2는 3배가 올랐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한 1.8배? 7배 정도 되겠죠? 그런다고 친데 우리는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고, 거기는 뭐 10년 넘은 판교 같은 경우는 넘었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정도 지나야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도 지금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분당 시범단지가 입주를 했는데, 서현동이죠, 서현동. 분당 서현동 입주를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부평, 1기 신도 중동, 1기 신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문제가 발생을 하죠. 벌써 30년이 지났고 옛날에 거기 막 모래 파동도 있었고 중국산 모래 파동도 있었고 시멘트 파동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래서 거기도 뭐 붕괴 사고가 있었고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분양은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검단 신도시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범단지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정도면 방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금리가 이제 스위치가 돼서 금리가 이제 금리 하락으로 들어가고 인상이 종료됐으니까 23년도에는 금리 인상 종료가 된 거죠. 플랫하게 가다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죠. 그때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아마 24년도 늦어도 한 5, 6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신규 아파트들은 우리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 전철이 9개인데 뭐 간선 도선 제외하고 9개 중에서 제일 골드라인이죠. 인천 서울 전철 지하철 9호선이 이제 연장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죠. 그 인천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이제 합의를 해갖고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뭐 빠르면 1, 2년 늦으면 2, 3년 안에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금방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또 내년 25년도 상반기 이제 뭐 이틀만 지나면은 24년도니까 25년 상반기 때는 이제 그 인천 전철 이제 연장선 101역, 102역, 103역이 이제 개통이 되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앞에 이제 우리 앞에 그 금호 앞이라든지 이제 우리 호반 우미린 앞에 그 중심상가를 가보면 이제 먹자골목이 이제 금호 앞에는 거의 뭐 한 90%는 됐고 1년 늦은 그 우미린 호반 앞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먹자골목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1월 달이면 우리 조금 금강 그 주상복합 그것도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고 내년도에는 조금 늦었지만 호반 옆에 그 안단태 자이로 바뀌었죠. 한다 그러니까 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있고, 이제 자의 입주가 타결이 됐으니까 올해 안에는 이제 그 입주 예정자한테 금전 보상이 다 나가고,
공사를 하면은 내년도면, 아직 공사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사는 아직 안 했고, 시작은 안 했고, 뭐 금전보상 나가고 나면 이제 공사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경공사, 페인트서부터 조경공사, 실내 인테리어 일부분, 이 밑에는 어느 정도 됐고, 이제 2단지, 위에가 2단지인데, 그 부분 한 1년이면 입주하지 않을까. 내년도 늦어도 이맘때쯤이면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그렇게 빨리 입주가 되면은 이제 그 중심 상업지구를 다 싸고 있는 거잖아요. 입주 아파트들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여기도 우미린 후반도 금호에 있는 것처럼 상가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검단신도시 실거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호올림이 지금 12월 달에 2건이 됐네요. 가격은 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그냥 보합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금호올림은 4개가 됐고 11월 달에 6개가 됐고 12월 달에 2개가 됐고 대방 리버파크 대방 3차죠. 그게 이제 거기가 12월 달에 1건이 됐고 디에트르 더 힐 대방 여기는 10월 달에 1건이 됐고 11월 달에는 없고요. 말씀 안 드린 데는 12월 달에 안 된 겁니다. 계약 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미지 트리플 에듀 금호올림 뒤에죠. 여기가 이제 하나가 됐고 보타니 파크 푸르지오 옆에 초등학교 뒤에 거기가 이제 없고 10월 달에 2건, 11월 달에 1건, 12월 달에는 없고 푸르지오는 11월 달에 2건이 됐고 5건이 됐네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1건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달엔 4건이 됐고 푸르지오가 더 베뉴 우미린이 10월 달엔 3건 11월 달엔 3건 우미린 더 시그니처 우리 저 시범단지 10월 달에 3건 11월 달에 3건 그 다음에 12월 달에 2건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 호반은 11월 달에 1건 10월 달에는 없고 12월 달에 1건 이렇게 됐고 밑에 이제 당하동이죠. 이제 아라동으로 지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원당동 우리 검단신도시는 아라동으로 행정구역 옛날로 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저기 아라동 사무소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중심상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라동으로 바뀔 법만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바뀌고 있네요. 밑에 당하동은 우선은 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발표를 해 드릴게요. 디에트르터 펠리체 대방 1차가 1건이 됐습니다. 12월에 10월 달에 6개, 2개가 됐고 1건이 됐고 모하미레도가 1건 됐고 한신더유가 4건이 됐네. 좀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예미지 2차가 입주 지금 말기인데 여기가 10건이 됐어요. 그리고 우미린 파크뷰 1단지가 1, 2단지는 없고 유승안내들이 4건이 됐고 한신더유하고 유승안내들이 조금 건수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파라곤 더 센트럴파크가 3건이 됐고 호반 2차 서비프라임이 1건이 됐고 이렇게 당하동은 이렇게 됐습니다. 검단신도시 상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업지구 중심 상업지구가 이제 금호 앞에는 활성화가 많이 한 8, 90%가 된 것 같고 이쪽에 우리 중심 상업지구 건너편에 이제 후반 우미린 요 앞에는 한 6, 70% 정도 그거 이제 토지 사용허가가 1년 늦게 나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8층짜리 지을 수 있는데 그 대로변 6차선 대로변에 있는 데는 8층에서 10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층수를 용적률이 높게 주고 땅도 좀 크고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 우미린 쪽 요 프라자 상가들은 이제 그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백일역서부터 우미린 앞까지 이제 다 입주를 했고 거의 입주율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이제 롯데 쪽에 상가 분양이 있는데 요즘에 상가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23년도니까 22년도서부터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서부터 좀 롯데 지금 PF 쪽으로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PF 쪽의 부실이 롯데도 자금 쪽에 좀 많이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롯데도 지금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착공한 것 같아요. 그 파일 박는 그 크레인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상가 분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상가 쪽 시장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닌데 우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분상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이미 입주도 다 돼 있고 중심 상업지구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지고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한 5월 달 내년 2, 4분기서부터는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상가 시장 또 상가에 이제 오피스텔들도 많이 있고 한데 상가 오피스텔 시장은 좀 시간차를 두고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2, 3년 지나서 아파트가 정도 어느 정도 버블이 생기고 나야지 시간차를 두고 그런 상가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커머스 시장으로 확 넘어가 버린 상태잖아요. 이제 아침 새벽에 보면은 뭐 다 배달이 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많이 안 좋다. 들어올 업종들이 많이 이제 옛날에 비하면은 뭐 절반 이하로 줄은 상태잖아요.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 업종들만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입주했다, 상가들이 좀 임대가 됐다 그래갖고 그 업종들이 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한 5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물갈이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해 보면.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또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또 새로 시작하게 되고 지금 부동산들 많이 어려우니까 부동산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다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실거래 건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들 여기 한 3, 400개가 여기를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한 달에 한 건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거래가 건수 뭐 3개, 4개인데 그거 실거래 해도 하나 해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 서너 개는 해야지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동산들도.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이러면 규제가 강하면은 수수료 뭐 지금 반값 수수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임대차 3법 나오고 나서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그렇게 흥미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뭐 부동산 중개사 시험도 10월 말에 항상 있잖아요. 끝났는데 좋은 시절 다 갔다. 부동산 중개업도 다음에 시장이 좋아진다 해도 부동산 중개업이 돈을 많이 벌까? 그 옛날처럼 그러진 좀 회의적으로 봐요. 저는 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네이버라든지 또 뭐 다방, 직방 이런 중개 그 플랫폼들이 다 이제 가져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부동산 카페에 있는 사장님들 물건 올리는 게 저는 다 뭐 한 1000개 되는 그런 카페 사장님들도 물건을 올리는데 요즘 물건을 안 올려요. 돼야지 좀 물건을지. 사실은 근데 이럴 때 많이 올려놓고 유튜브라든지 올려놓고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 응? 그래야 경기가 좋아졌을 때 전화가 많이 오죠. 근데 어려우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 일을 좀 많이 해놔야 됩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하여튼 상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주자 택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지금 거래가 되기가 쉽지 않죠. 엊그저께 그 단독주택용지, 여기죠? 여기 우리가 검단 신도시면은 여기 우리 LH 있는데 우리 LH 그 사무실, 인천도시공사 사무실 있는데 옆에 단독주택용지를 이제 협의자들한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들이 점포용지만큼 그 가격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 단독주택용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근데 뭐 여유가 되시면 갖고 가시는 게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비싸서 건축 착공을 못하는 점포주택용지를 가보면은 대부분 건축을 못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화성 이거 빌라 2동 짓는데 한 600만 원 정도 갖고 지었는데 평당 건축비가 지금 한 800, 900 그 정도 들여야지 이제 평당 건축비를 들여야지 전원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싸게 짓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후반이 4억대 초반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분양했던 그 이편한 금호 옆에 이편한 같은 경우는 거의 6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올랐죠. 근데 앞으로 더 오르고 할 것 같아요. 인력도 많이 없을 뿐더러 건축을 많이 안 해요. 이제 조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 이제, 은행 금리들이 낮아지고 이래야지 이제 조달 금리가 낮아져야지, 그런 것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길게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분양가가 싸지는 건 아니에요. 그 왕길역 저기 봐봐요. 왕길역에 그 분양하는 것도 7억대 한 7억 3천, 4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84 기준으로. 그러니까 힘든 그런 이제 옛날 건축비 생각하면 이제 분양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시는 거는 갖고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독주택 용지 받으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자기가 여건이 안 되면은 팔아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 수용 단독주택 용지 협의자로서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한 7년 전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한 5년 전에 받으셨다 그래도 다 돈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저 같으면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24년도 우리 검단 신도시를 전망해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 한 늦어도 2, 4분기 정도서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예, 시장 자체도 전국적으로 조금 이제 얼었던 이 심리거든요. 요즘은 SNS가 발달을 하고 유튜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막 이런 공포가 이만큼 한다 그러면 이게 퍼져가지고 공포는 금방 전염병처럼 퍼져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위축되고 쪼그라들지. 근데 그걸 이겨야죠.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것도 사실은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많이 들어가거든. 아파트 청약을 해서 갖고 간다는 개념이. 이왕이면은 사는 거 많이 오를 때다 사면 좋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많으면 좋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분양됐던 것들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기 신도시까지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누린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로 전세를 와서 살아라. 제가 누차 옛날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청약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분양가가 올라갈 거다. 근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는 제일 낮은 분양가예요. 벌써 왕길역 푸르지오 로얄시 파크시티 거기보다도 지금 거의 한 1억 한 3, 4천이 싸잖아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긴 미분양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두 군데를 고르자면, 여기 검단 신도시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거기보다도 많고. 검단 신도시에서 들어와서 청약받아갖고 들어와서 사시는 게 나쁘지는 않다. 기존, 제가 거래 건수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의 아파트 매매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2, 4분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상황하고는 또 반대 상황이 될 거고, 또 좀 많이 오르면 한 내후년 때는 좋겠지. 전철 개통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해서 또 좋겠지.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9호선 옆으로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좀 늦게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리강 고속도로 생기면은 이제 이 도로도 좋아질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먼저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게 3기 신도시는 아마 주택 부분은 조금 늦어도 업무지구라든지 이런데 계양 테크노밸리에 SK가 그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후 도시로 검단 신도시가 나쁘지도 않다. 가까운 테리간으로 해갖고 바로 가니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나쁘지 않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만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살아나서 2, 4분기서부터는 좋아지는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아파트만.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내년서부터는 금리 인하가 또 받쳐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차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내에서 너무 지금 골마 있거든. 너무 피가 안 돌고 있단 말이야. 돈이 안 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어느 정도 국가에서는 이제 풀어줘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내년서부터는. 눈치 보기 잘하고 따라하기 잘하잖아요. 뭔가 앞서서 하기는 거는 못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시장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게 환율도 지금 좋고 저환율, 그 다음에 인플레도 좋아질 거고, 저인플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저유가, 이 $100 미만으로 이제 하향 평준화, 조정이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저성장이 문제예요, 저성장. 그래서 이 저성장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옆에 일본이 30년 불황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그 10년, 20년 불황 쪽으로 접어드는 초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현 정부가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점수를 높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경제 부분에서는. 지금 뭔가가 좀 안 맞고 억지로 지금 가야 될 부분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되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나라의 그 큰 그 플래그 가야 될 길은 그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안 좋은 그런 부분. 뭐 일본도 안 좋고 일본 좋든지 말든지 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 약간의 영향은 주겠죠. 근데 나쁘지만 않으면 안 좋아도 중국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영향을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제 원인이 부동산 시장 안 좋고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고 PF 대출 안 좋아지고 전세 사기가 막 나오고 이런 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그런 거잖아. 원인 되돌아서 보면. 그럼 이제 그 반대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것보다는 아파트 시장 위주로 항상 아파트만 나오잖아. 뉴스에 아파트 가격이 안 좋다.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없다.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뭐 어디 신도시 아파트가 폭락했다. 뭐 그런잖아요. 아파트만 신규 아파트만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 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경험을 많이 해서 조금씩 실패해 본 사람이 나중에 돈 벌지 투자를 해서 실패해 보지 않고 내가 돈을 번다는 거는 그냥 로또 사세요. 투자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년만 투자하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서부터는 누워서 자도 돈이 벌어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우리나라 수출해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게 아니라니까. 해외에 투자한 돈들이 지금 이자가 그 수익이 들어와가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난 거. 일본도 그런 쪽으로 변했잖아요. 제로금리인데 뭘 투자를 해, 일본은. 응? 다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 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23년도 이렇게 저로 개인적으로는 뭐 몸도 안 좋고 해서 1년 몸조리 하면서 이렇게 했고 24년도는 이제 건강 때문에 조금 더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제가 있는 여기 화홍지구 여기 화홍지구가 출발하게 되면 여기서도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제가 검단신도시 소식은 뭐 이제 이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검단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다른 부동산 시장, 다른 쪽 여기 화성도 그렇고 이제 이쪽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 장기적으로 보면 검단도 좋지만 강남서부터 판교, 수원, 동탄 이쪽 평택까지 또 이제 아산, 또 청주, 대전까지 요 라인이
경쟁력이 좀 많이 있어요. 검단 절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검단도 지금 마곡에 LG가 다 들어와 있고,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는 SK가 다 들어올 거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계속 방송을 드리고, 사실은 검단 신도시 하면서도 검단 신도시에 뭐 상가하시는 시행하시는 분들께 뭐 협찬도 많이 뭐 광고 좀 해달라 그러고 이런 제의도 많이 있었어요. 또 이쪽에 로얄파크 시티 쪽에서도 뭐 상가 분양하는 거 협찬 좀 해달라 그러고 뭐 광고해 좀 해달라 그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할 때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거 광고 좋다고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그런 제의도 많이 거절을 했고, 제가 이 시청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알찬 내용을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하더라도 시간 5년 전을 보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고,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또 쉬는 동안 또 이렇게 그거에 관한 이론적인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앞으로 볼 수 있는 항상 통찰력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공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씩 제가 얘기한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흡하지만 자그맣지만은 이런 진실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전국의 부동산 우리 카페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또 검단신도시 사장님도 계시고, 또 검단신도시 입주하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검단신도시에 입주하려고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여곡절 끝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저 사무실 투자해 보신 분들도 많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또 23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꼈는데, 좀 내년도, 차분하게 내년도 한번 또 투자 계획을 세워 보시고, 항상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없지만,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내년 24년도 1월 달에는 또 1월 달 24년도에 달라지는 거를 또 이제 조금 지금 방송해 드리는 거하고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윤 소장이었습니다.